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려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27살 한지은의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양 교육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인물이었죠. 승무원이 되어 북한 내부에 숨겨진 현실과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하게 되며 결국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북한 체제의 은밀한 속사정, 고위층의 위선, 그리고 평양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들까지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고려항공 승무원 한지은의 숨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평양에서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제1중학교 교사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두 분 모두 철저한 교육자셨죠. 제 삶은 항상 모범적이고 충성스러워야 했어요.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 덕에 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제 내면은 늘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되는 일은 평양에서 손꼽히는 명예였어요. 하지만 고려항공의 승무원이 되는 과정은 정말 험난했죠. 외모와 학력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과 집안 배경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웠어요. 특히 국가보위성의 정치 심사는 말 그대로 공포의 시간이었죠. 면접 중에 가족의 정치적 충성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고 탈락자들은 눈물로 교문을 나서곤 했습니다. 기나긴 과정을 통과해 첫 비행에 오른 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승객들을 맞이할 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베이징행 비행편에서 한 외국인 승객과 마주쳤는데 그는 아주 짧게 제게 말을 걸었어요. 북한에서 승무원이 되는 건 힘든 일이죠. 정말 이 일을 원했던 게 맞나요? 저는 당황하며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그 질문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저와 가장 가까웠던 동기 승무원이 갑자기 국가보위성에 끌려갔어요. 처음엔 외국인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눈 것이 문제라고만 들었지만 곧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동료는 비행 중에 북한 고위급 간부가 외국인과 불법적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걸 신고한 이유로 오히려 체포된 거였어요. 그 일을 알게 된 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정의를 지킨 사람이 왜 처벌받는 거지?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의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보위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 찾아온 보위부원들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들은 제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한지은 동무,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조국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부모님은 교육자로서 일평생을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딸이 조사를 받게 되자 큰 충격을 받으셨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북한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깨달았던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게는 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알게 된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어떤 극적인 사건들이 제 삶을 뒤흔들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고려항공의 승무원이 되고 나서 저는 평양 주민들이 꿈조차 꾸지 못할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북한의 최고 위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고려항공의 비행기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죠. 어느 날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비행편에서 북한의 유명한 당 간부들이 탑승했어요. 그들은 자리에서
외국산 양주와 고급 담배를 꺼내며 비밀스럽게 즐기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철저히 금지된 외국 잡지와 영화, DVD까지 주고받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에 저는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특히 그들의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평양 인민들은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든데 우리가 이래도 괜찮은가? 라고 한 간부가 물었어요. 그러자 다른 간부가 웃으며 말했죠. 뭐 어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린 일반 인민과는 다른 특권층이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이 떠올라 마음이 무너졌어요. 평소 수령님과 당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 간부들의 본 모습은 너무도 위선적이었죠. 다른 비행편에서는 북한 군의 고위급 장성이 기내에서 비밀스럽게 외국인과 봉투를 교환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가 싶었지만 우연히 들은 그들의 대화는 더욱 심각한 것이었어요. 외국인 승객이 말했습니다. 이번 돈도 확실히 전달되는 거죠? 더 큰 거래를 원하면 직접 평양으로 가야 합니까? 장성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외에도 저는 북한 최고위층의 비밀스러운 해외 비자금 관리 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중국을 자주 오가는 북한의 엘리트들은 외국에서 명품을 사들이고 심지어 해외 부동산까지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기내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는 간부 가족들이 싱가포르나 유럽 등지에 비밀리에 유학을 보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북한에서의 삶과 체제에 대한 믿음의 깊은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왔던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승무원 생활은 매일이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기내에서 국가보위성 간부들이 승객으로 탑승해 비밀스럽게 정치범, 수용소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들었어요. 이번엔 수용소 수감자를 대거 늘려야 할 거야. 외부 소식이 너무 퍼지고 있어 문제야. 이런 끔찍한 말들은 제가 알고 있던 북한 체제의 진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 진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승무원이 된 후 해외 비행을 나가기 전까지 저는 북한이 가장 우월하고 완벽한 나라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외부 세계는 늘 어둡고 가난하며 위험한 곳이었죠. 하지만 제가 처음 비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휘황찬란한 건물과 화려한 불빛, 길거리를 가득 메운 차들과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은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호텔에서 봤던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북한에서 외부 소식이라며 들었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비행편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는 더 놀라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자본주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슈퍼마켓 안에서 끝없이 펼쳐진 음식과 생활용품들, 자유롭게 물건을 고르고 편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때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혼란과 의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어느 날 중국 베이징에서 숙소 근처를 걷던 중 우연히 한 여성과 부딪혔어요. 저는 곧바로 그녀가 북한 말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챘죠. 잠깐 대화를 나눈 뒤 그녀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북한에서 당 간부의 비리를 신고했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가족과 헤어진 채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북한의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과 공개 처형의 현실을 들려주었죠. 돌아오는 비행편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내에서 북한 간부들이 외국인들과 은밀히 만나 거액의 현금을 교환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북한이 몰래 무기를 밀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액의 외화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이번 무기 거래는 확실히 평양 최고 위층도 알고 있는 거지. 물론이죠. 이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또한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고위 간부 가족들이 호화스러운 파티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북한 인민들이 기아와 고통 속에 있을 때 간부 가족들은 해외에서 사치품을 즐기고 있었죠. 북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간부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알고 있던 북한 사회의 진실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북한 체제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제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상과 진짜 세상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알게 된 후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가족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매우 어두웠어요. 아버지는 평양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늘 당과 수령을 찬양하는 수업을 해오셨지만 그날 강해중 학생들이 북한의 현실에 대해 질문하자 아주 작은 비판적 의견을 내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국가보위성의 조사 대상이 되었죠. 국가보위성 요원들은 매일 우리 집을 드나들며 아버지를 압박했고 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밤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충성을 다해 살아온 부모님의 삶이 단 하나의 말실수로 무너지는 걸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동료 승무원이 해외 비행 중에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동료가 북한 고위층의 비리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저는 그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위성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어느 날 출근길에 국가보위성의 보안요원 2명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은 동무, 우리는 이미 동무가 외국에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협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이들은 저에게 비행 중 외국인 승객이나 동료, 승무원들이 북한을 비판하거나 체제를 위협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거절하면 가족을 정치범으로 몰아 수용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죠.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체제가 저와 제 가족을 이렇게 잔혹하게 위협하는 순간 북한에서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앞이 흐려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 머릿속은 끝없이 혼란스러웠죠.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아야겠다는 것이었죠. 탈북이라는 선택은 그동안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제 앞에 펼쳐질 고난과 위험을 각오하며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설 결심을 굳혔습니다. 북한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힌 후에도 저는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들키면 저와 가족 모두가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될 테니까요. 저는 승무원의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 조심스럽게 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비행을 할 때마다 저는 외국인 승객들 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중히 관찰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제 인권단체에서 일한다는 미국인 여성과의 짧은 대화가 제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당신이 원한다면 반드시 도울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북한에서 저와 제 가족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어요. 먼저 저는 부모님께 이 계획을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처음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죠. 그러나 결국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가족 모두 함께 떠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빠져나가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으로 가는 비행 스케줄을 활용해 탈북 루트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위성의 감시와 압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기에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죠. 심지어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보위부 요원들이 승객으로 위장해 감시하기도 했어요. 탈북 날짜가 가까워졌을 무렵 저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저를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최근 해외 체류 동안 행적이 의심스럽다며 외국인과의 접촉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지만 보위부의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모든 계획이 들통나는 것은 아닌지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중국 국경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협력자를 확보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탈북 당일 아침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서 저는 마지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따로 경로를 통해 중국 국경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비행이 시작된 후 저는 몇 번이고 떨리는 손을 꼭 쥐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위부의 감시를 느끼며 간신히 침착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하고 저는 모든 것을 걸고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저는 새 삶을 향한 위험천만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중국 국경 근처에서 가족들과 합류하기로 했던 순간 저의 가장 큰 악몽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와 가족이 국경 근처 작은 여관에서 은신하고 있던 밤,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나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가까스로 창문 밖을 살펴보니 어둠 속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수색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족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길 빠져나가야 해요. 우리는 간신히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가 있다는 정보를 확보한 듯 날카로운 빛을 비추며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숲과 언덕을 달리며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북한에서 들었던 탈북자의 처참한 결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숨을 죽이고 숲속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중국인 협력자가 보낸 차를 겨우 만났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도착한 후 우리가 믿었던 탈북 협력자 중 한 명이 북한 보위부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던 은신처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시 이동해야 했죠.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 작은 농장에 숨어 지냈어요. 매일 밤 창밖으로 지나가는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제인권단체는 우리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루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중국을 떠나 베트남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길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국경 검문을 통과하면서 거짓 신분증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의심을 받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특히 라오스의 작은 마을에서 국경 수비대에 붙잡힐 뻔한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했고 가까스로 위험을 벗어났죠. 마침내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겪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 보위부의 끝없는 추적을 뒤로하고 드디어 자유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직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은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북한의 잔혹한 감시와 협박에서 벗어난 순간이라는 사실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죠. 태국 국경을 넘어 드디어 안전지대에 도착한 뒤 저는 긴 조사 과정과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북한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탈북자 보호시설에서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놀랍고도 끔찍한 고려항공 내부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밝힌 첫 번째 비밀은 고려항공의 승무원들이 단지 서비스 업무만 수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많은 승무원이 북한 고위층을 위한 불법 외화 운반책으로 이용되었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향하는 비행에서 북한의 간부들은 우리 승무원에게 외화를 몰래 운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때로는 명품 시계나 금괴 같은 값비싼 물품까지 숨겨서 운반했죠. 또한 저는 고려항공과 북한 국가보위성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폭로했습니다. 승무원 중 일부는 국가보위성에 소속된 요원으로 활동하며 해외에서 탈북자나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북한 고위 간부와 외국인 간의 비밀스러운 무기거래 협상을 목격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때의 대화와 광경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털어놓은 비밀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고려항공의 간부들이 기내에서 마약을 운반한 일이었습니다. 몇몇 고위 간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거래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들을 이용해 이를 몰래 운반했어요. 승무원 중에는 이런 일에 동원된 후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의 증언 이후 탈북한 전 고려항공 승무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북한 간부의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되어 국가보위성의 끔찍한 고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승무원은 북한 당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자살을 시도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죠. 이렇게 공개된 비밀들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북한 당국이 겉으로 내세우는 완벽한 통제와 규율 뒤에 감춰진 부패와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려항공은 그저 평범한 국영 항공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증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삶과 체제의 잔혹성을 알리려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죠. 앞으로도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용기 있게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아직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자유가 삶 속으로 스며들었죠.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북한의 억압적 생활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죠. 시장에서 원하는 음식을 고르고 자유롭게 여행하며 웃을 수 있는 일상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북한 내부의 현실을 더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목격했던 고위층의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과
한국에서 본 북한 일반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의 간극은 상상을 초월했죠. 북한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며 사라져간 무고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 진실을 알리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고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했죠. 방송과 강연을 통해 북한의 숨겨진 현실을 전하면서 저는 매 순간 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더 나은 삶과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작은 외침이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평양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지인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평양정보통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